네, 한국경제신문 도쿄특파원 정영효입니다. 게이오 대학 방문연구원으로 1년, 도쿄특파원으로 3년, 총 4년간 일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오래 경험하신 전문가도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온 관광객도 곧잘 자신의 경험에 비춰 두 나라를 비교하곤 합니다. 일본 한 번 갔던데? 혹은 역시 일본이야 라면서요. 저는 경험담 대신 경제 지표와 인구 통계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잃어버리는 30년이란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은 1990년부터 성장이 멈췄습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을 진짜 따라잡았냐? 라는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나라가 우리가 지금부터 겪게 될 온갖 문제들을 20, 30년 먼저 겪으면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고맙게도 임상 실험을 대신해줬다고 할까요? 오늘 방송은 그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것은 바로 일본의 물가입니다. 일본 경제 위상이 1990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얼마나 추락했는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인적인 일본 물가는 옛말이 된 지 오래고 오히려 놀러 와서 돈 쓰기 좋은 곳이 된 겁니다. 최근 몇 년간 고물가에 시달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말 그대로 저렴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직장인들은 얼마짜리 점심을 먹을까요? 도시락을 싸가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2022년을 기준으로 평균 점심값이 약 6,400원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은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평균 9,000원을 훌쩍 넘잖아요. 점심 한 끼를 밖에서 사 먹으려면 돈 10,000원은 지출해야 하는 시대임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또 일본은 세계에서 아이폰이 제일 싼 나라입니다. 2022년 9월 조사에 따르면 가장 최신 모델 기준 일본 가격은 11만 9,800엔으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조사 대상 37개 나라 가운데 가장 저렴했습니다. 애플이 일본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인들의 형편에 맞게 가격을 설정한 결과입니다. 같은 기기의 가격이 이렇게 싸니까 여행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등 외국인 리셀러들이 애플 기기들을 수백 대씩 사들여가서 문제가 생긴 일도 있었습니다. 중고 아이폰 가격이 똑같은 사양의 아이폰 신품보다 더 비싸지는 겁니다. 최근 한국 MZ세대를 중심으로 오마카세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잖아요. 이 오마카세는 일본어 맡긴다 라는 뜻에서 파생된 용어로 메뉴 종류와 요리 방식을 주방장에게 모두 맡기는 방식의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일본의 한 매체가 한국의 오마카세 문화에 대해서 한국 젊은이들의 허세이자 사치의 상징이라면서 크게 비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문화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한 끼에 10만 원, 20만 원을 호가하는데도 예약조차 어려운 한국 스시 오마카세 가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컸을 겁니다. 오마카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약 4,0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8,500원 정도부터면 수준급 스시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거든요. 또 일본의 가리가리 군이라는 국민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의 가격은요, 무려 25년 동안 60엔 선으로 유지되다가 2016년 이 나무 스틱 수입 가격이 올라서 70엔으로 10엔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송출됐던 TV CF가 뉴욕타임스에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옥 앞에서 사장단을 포함한 전 직원이 허리 숙여서 부탁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무려 25년 동안 아이스크림 가격을 동결한 것도 신기한데 우리나라로 치면 100원 올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니까요. 나날이 부쩍 올라가 있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마주하는 우리로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이렇게 독보적으로 저렴한 물가 덕분에 최근 몇 년간 해외 관광객들에게 일본은 특히 매력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관광이 늘었다는 건 결국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원래 한국보다도 훨씬 비싸서 이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했던 일본 물가가 대체 왜 이렇게 저렴해진 걸까요? 일본 내 물가가 저렴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인들의 급여가 30년 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일본인들의 급여 수준은 30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급여 수준은 1997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말 90.3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158, 미국과 영국은 각각 122와 130이었습니다. 월급이 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쓰지 않겠죠? 실제로 일본인들의 소비 수준은 계속해서 침체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일본의 개인 소비는 2000년 이후 20년 동안 58조 엔, 우리 돈으로 무려 580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연간 GDP의 10%를 뛰어넘는 액수고요. 쉽게 돈을 쓸 수 없는 일본인들의 소비 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100엔숍의 성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000원숍이죠. 일본 소비 시장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성장하는 시장이 100엔숍입니다. 총 4개 회사가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고 성장 정체를 벗어나려는 대형 유통회사까지 100엔숍에 새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1엔의 목숨을 걸면서 계속해서 싼 것만 찾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는 1엔이라도 더 싼 제품을 찾게 되고 기업들도 1엔이라도 판매 가격을 더 낮추는 데 사활을 겁니다. 일본이 저렴해진 이유입니다. 어찌됐든 물건값이 싸지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좋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싸게 파는 기업은 이익이 늘지 않으니까 임금을 계속 못 올리죠. 임금이 안 오르니까 소비도 계속 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자인 나카우지 레이는 이런 현상을 꼬집어 2021년 3월 싸구려 재팬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일본이 강한 통화, 강한 혁신, 강한 임금의 고차원 자본주의가 아니라 낮은 혁신, 낮은 기술, 낮은 임금의 싸구려 자본주의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1998년 이후 2021년까지 약 20년간 고작 1.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 10년간 일본 정부가 제발 물가에 올라라 하고 돈을 계속 풀었는데도 엔화의 가치만 떨어뜨릴 뿐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기업으로서는 환장을 노리시죠.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물건을 생산하는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판매 가격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2년 일본 물가가 드디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30년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져 허우적대던 일본까지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영향권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올해 1월 물가 상승률은 무려 4.2%로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임금은 여전히 30년 전 그대로라는 겁니다. 올 2월 일본 후생 노동성은 일본인들의 실질 임금이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급 등 명목 임금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이를 웃돌면서 실질 임금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까지 올라버리면서 한마디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물가가 임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일본 경제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그 가장 근본에 있는 물가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월급 봉투 빼곤 다 오르네 라는 엄마의 푸념을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보면 안 오르는 게 더 무섭기도 합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월급도 물가도 오를 거야 이라는 기대가 꺾여버린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본을 보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30년째 멈춰선 동안 어느덧 가난해져버린 일본인으로 하겠습니다.